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태수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밤새 뒤척이며 아침이 오지 않길 바라지는 않으셨나요? 피곤한 눈을 억지로 뜨고 출근에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분노와 짜증을 삼키며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불행만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저자인 태수 작가는 행복이란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수비력을 키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행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그 너머에 숨겨진 조용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삶의 불행, 불안과 걱정, 열등감 같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함께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행을 덜어내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 단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라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난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라는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이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잖아.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아내는 매일 아침 행복의 이름표를 붙인다. 막 건조기에서 꺼낸 이불을 보며 아내는 행복해한다. 적당히 되어진 이불을 덮고 소파를 구르며 뒤집어 썼다. 또 벗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 머리만 쏙 빼고 말았다. 행복해. 어느 날은 퇴근한 자신을 반기는 반려묘 미미를 보며 또 어느 날은 집 가는 길 발견한 달짝지근한 군밤 가게를 보며 아내는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선언했다. 너무 행복하다. 아내는 무심코 지나갈 만한 작은 순간들에도 그토록 자주 새 것이라는 듯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었다. 조금은 부러워졌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본 것이 언제일까? 행복이란 말은 어딘가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끼고 또 아꼈다. 그야말로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닌 이상 행복이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 없었다. 겨우 이 정도가 행복이라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몸이 건조했다. 솔직히 꽤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명명되지 않은 순간들은 조금씩 퇴색되어 그저 그런 기억들로 퉁쳐졌다. 어제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쳐다봤다. 분홍빛 하늘, 여름 석양이 저리도 예뻤었나? 이 모든 순간들을 또 습관처럼 잊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이름표를 붙여본다. 행복하다. 아내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하늘은 여전히 핑크빛이고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선언이다. 잘 자는 것도 능력이야. 지금의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나는 스스로를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의 끝에 서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실수들이 떠오르고 그 기억들은 어제 그리고 그 전날로 이어진다. 이런 성격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잘 웃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다. 의미 없이 던진 말에서도 좋은 면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한다. 태수 씨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 정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일까?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과거를 다시 해석해 본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내게 맞는 길을 찾게 해주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세상에는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힘든 시간을 겪었기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나는 그것이 부정적인 시각이 가진 힘이라고 믿는다. 힘든 경험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움을 얻듯이 나는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긍정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요즘 들어 깨닫는 것이 있다.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잊고 있던 기억들이 생생해진다. 생각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들어 있는 아내를 깨워 물었다. 너는 잘 때 무슨 생각을 해? 그녀는 눈을 비비며 답했다.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따뜻하다. 순간 나는 놀랐다. 따뜻하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감각이 아닐까? 사람들은 종종 생각이 많을수록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생각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숙면을 위해 생각을 줄이라고 조언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때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따뜻하다. 그 말 속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았다. 편안한 숙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깊은 고민이 아니라 감각을 느끼는 것이었다. 생각이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지만 감각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감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 침대에 누웠을 때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끼고 몸이 점점 이완되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은 늘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끌어당기지만 감각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잘 자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각을 덜어내고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삶에서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나는 한때 생각했다. 어려운 날에는 일정 기간 동안 힘들어해야 한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위안을 찾을 수도 있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도 작은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행복이 존재한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그 행복을 차단하려 한다. 지금은 힘든 시기야, 기뻐할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려움이 더 깊어진다. 나는 이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전체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내일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작은 여유와 기쁨이 결국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내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다시 웃을 것이다. 똑똑한 우울증보단 행복한 바보로 살래? 넌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산 거야. 술이 취한 S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랬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온갖 사람들을 만나며 현실의 냉혹함을 실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일은 본인이 아닌 동료 변호사 K의 경험이었다. K는 유서 깊은 가문의 막내로 자라 교양과 전통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던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 현실의 복잡함과 잔인함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새벽 1시 K의 전화가 울렸다. 의뢰인이었다. 변호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모두가 저를 비난해요.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전화를 걸어왔고 긴 통화는 K의 정신을 지치게 만들었다. 당시 그가 맡고 있던 사건만 해도 60개가 넘었다. 결국 K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의뢰인은 순간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뢰인은 세상을 떠났다. K는 그 순간 안도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 줄었다는 사실에 그러나 고지어 강렬한 자책감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그는 결국 사표를 내고 변호사 생활을 접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철학자는 인간을 너무 깊이 이해하다가 우울에 빠지고 투자자는 돈을 철저히 계산하다가 세상이 숫자로만 보이게 된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할수록 오히려 피로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가 적당한 무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지나치게 많이 알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똑똑한 우울증보다 행복한 바보로 살아갔으면 한다. 세상에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콜포비아라는 말이 있다. 전화통화를 두려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젊은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까? 나는 그 원인이 작은 실패에도 과도한 수치심을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맞춤법 하나 틀렸다고 조롱을 당하고 일반 상식이 부족하다고 놀림을 받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점점 새로운 공포증들이 생겨난다. 콜포비아, 소셜포비아, 이노포비아 점점 더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며 우리는 특정한 감정을 병명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명명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이나 개인적인 불편함일 뿐인데도 이를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규정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사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콜포비아, 번아웃 등 각종 용어들이 등장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진단명이 아니라 조금의 무관심일지도 모른다. 전화를 하기 불편하다면 그래 문자로 하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병명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너무 많이 알면 질투할 대상도 그만큼 많아진다. 최근 새로 생긴 지하철역이 내 집과 몇백 미터 차이로 비껴갔다. 그 사실 하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집값이 오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학벌, 연봉, 직업, 외모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노력하면 할수록 경쟁해야 할 상대는 끝없이 늘어난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보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을, 질투를 이겨내려 애쓰는 대신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며 왜 저 시대의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교할 정보가 적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모르면 질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세계를 줄이기로 했다. 남들의 성공에서 눈을 돌리고 나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살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별다른 사건 없이 하루가 흘렀다. 아침 출근길은 평소처럼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했고 회사에서는 큰 문제 없이 업무가 마무리됐다.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아 딱 적당했고 야근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든다. 조용한 게 좋다.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진다. 심심함은 편안함이고 나른함은 안정감이다. 짜릿한 순간들도 여전히 반갑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피곤함이 따라온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느새 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른의 행복은 소소하다. 큰 기대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단한 희망이 없어도 절망 없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도감을 준다. 누군가는 조용한 인생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냐고 묻겠지만 행복이란 웃을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쁜 일이 없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다. 이 조용한 하루들이 내 인생에서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여백이라는 걸 깨닫는다. 나만의 고요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간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익숙해졌고 혼자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일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공허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크다. 때로는 점원이 혼자 오셨냐고 묻는 순간 살짝 멋쩍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혼자가 되어보니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또렷이 보였다.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최근에서야 내가 숲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북적이며 여행을 떠나는 것이 즐거움의 전부라고 여겼지만 조용한 숲길을 걸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만든다. 불필요한 술자리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현명한 사람은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의 인생과 비교하며 조급해지기보다는 내 삶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행복이란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한번 불행이 스며들면 그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행복은 순간적이지만 불행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어른이 될수록 불행을 막아내는 힘이 더욱 중요해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행을 부추긴다.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불행한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불행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힘든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대체로 답은 명확하다. 내 인생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행복이 스며들어 있다. 불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불만과 불안이 커지기 전에 다스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작은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불행의 원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많지 않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행의 무게는 한층 가벼워진다. 또한 불행을 방어하는 방법 중 하나는 행복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예상치 못한 행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행복을 위해 거창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다. 당장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안다. 어떤 상황이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는 힘이 중요하다.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진다.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익히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법. 어른이 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행복은 짜릿한 순간만이 아니라 잔잔한 안정감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충만해진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작은 것들이 사실 가장 소중한 행복의 요소다. 요즘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려 한다. 무조건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정말 내 인생에서 큰 문제인지 따져본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이 줄어들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느라 불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소소한 즐거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기분 좋은 순간을 발견하려 노력해보자.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포착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또한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들과 비교할수록 내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진다.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행복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 내 삶에는 내 방식의 기쁨이 존재한다. 남의 삶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지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언젠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아쉬움뿐이다.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주어진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은 결국 관점의 문제다. 사람은 행복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행복의 한 형태다. 안정감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깊은 고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소소한 만족감 모두가 우리가 행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거창한 무언가로 착각한다. 커다란 성취나 특별한 순간이 있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배가 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순간,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순간, 바쁜 하루 끝에 편안한 침대에 눕는 순간, 행복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조용히 찾아온다. 행복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비교하는 습관이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현실을 초라하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의 만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남들은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기준을 잃고 남이 정해놓은 잣대로 내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지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행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나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한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안정과 평온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각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누군가는 고된 하루를 살아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누군가는 똑같은 하루를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관점을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을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달라진다. 그러니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질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정말로 그렇게 불행한가? 남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자. 행복이란 때로는 귀를 닫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행복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쉽게 놓쳐버리곤 한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 속에도 행복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각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이 나뉜다. 내 삶을 남과 비교하며 바라보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내 삶에 집중하는 순간 만족이 채워진다. 그러니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자. 행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욕심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불행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완벽한 날이 아니라도 괜찮다.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 속에도 충분한 행복이 숨어 있으니까. 행복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결국 발견하는 사람의 몫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크고 특별한 사건에서 찾으려 하지만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행복이 가장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하루를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별다른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 가족과의 짧은 통화 속에서 안부를 주고받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라는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날들이 사실은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불행에 대한 수비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불행은 행복보다 훨씬 강한 감정이며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늘리려 하기보다 불행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고민에 휘둘리지 않는 것,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조언이 된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도 강조된다. 바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생산적인 외로움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공감된다. 의미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으로 가는 길임을 느끼게 해준다.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은 결국 행복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점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행복은 비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며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다. 조용한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 불필요한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태수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한 번쯤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고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책 속의 이야기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불행한가? 최고의 인생이 아니더라도 괜찮고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조용히 존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행복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크고 특별한 행복을 바라기보다 작은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안도감을 찾는 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소소한 순간 속에서 조용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임을 깨닫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였습니다. 저의 생각을 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